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국 각지에서 벌금 기록이 있는데 이제 경찰 면접 쪽은 카더라 통신이 정말 많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혁신처라는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총괄해서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직률이 엄청 많잖아요. 검찰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뭐 일반 행정직도 있고 직률이 많은데 거기를 통합해서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표준 가이드라인 NCS 기반에 맞게끔 표준 가이드라인대로 교육을 시켜서 뭔가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짜임새 있게 막 돌아가요. 이제 한 3, 4년 된 것 같죠.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직은 만들어진 형태는 NCS 기반 심층 면접은 맞는데, 왜냐면 어차피 개발진이 동일하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운영을 각 지방청별로 전담부서 없이 하다 보니까 카더라 통신이 많아요. 카더라 통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벌금 기록, 이제 음주운전과 같은 벌금 기록이 있다, 아니면 뭐 이제 공식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뭐 예전에 학교 폭력 뭐 그런 게 있다, 아니면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생활기록부에 이제 무단결석이 많다,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사실은 형식적이더라. 그래서 뭐 어떤 음모론까지 있었냐면, 이제 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면접 시즌 되기 전에 그 담당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아웃시킬 사람 미리 다 선별해 놓는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해서 진지하게,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한 친구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거짓말, 아니 그러니까 다 그냥 헛소문이에요, 헛소문.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제 공식 결격 사유는 안 되는데, 보세요. 공식 결격 사유에는 안 돼요. 이제 공식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안 돼. 맞죠? 해당은 안 돼요. 해당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카더라 통신에서 벌금, 뭐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이제 폭력 관련된 부분,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이제 무단 결석, 이제 많은 거예요. 결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엔 해당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미리 아웃시키더라. 그래서 내가 필기 체력 점수가 좋은데 이걸로 아웃이 된 거다. 경찰 준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국 각지에서 질문 정말 많이 와요. 제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 링크 걸어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 준비하세요 이래요. 근데도 진짜예요? 진짜 이런 분들 많은데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 중에 면접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미리 이제 면접 되기 전에 아웃을 시킨다면, 우리 합격생 중에 제가 코칭했던 분들 중에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합격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안 가르쳤던 분들, 예전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재작년인가요? 이제 그 사이버 수사 특채로 한 분 오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세요. 나이가 많으셨어요. 40대인데 이분이 이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거예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면접 준비를 잘하면 된댔어요. 이분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합격하셨고, 이분한테 전화 온 정보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 많으시죠? 왜냐면 이분이 나이가 많으시는 특채니까. 저도 2010 몇 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그때 저도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정보관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합격했어요. 특채는 인원도 작게 뽑잖아요. 맞죠? 우리 합격생 중에 무단 결석이 80회가 있어요. 80회. 근데 합격했어요. 24회도 있어요. 부산 여경인데 그분은 24회인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오기 전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단결석 80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인데, 이분은 체력 필기가 고득점인데 연달아서 3번인가 떨어지셔서 진짜 무단결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원가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면접 제 이제 영상 강의를 우연히 보고는 노량진에서 그렇게 막 난다 긴다는 학원들의 면접, 소위 말한 면접, 그분은 제 수강 후기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면접 선생이 있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3번이나 연달아 떨어진 게 이제 속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선 전부 다 무단결석 기록이 그렇게 많으면 경찰대행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답안 막 면접 답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성에서부터 학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인적성에서 왜곡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답변에서도 무단결석이 많으니까 뭔가 요조숙녀처럼 답변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국어 선생님들이 그 이제 투입돼 가지고. 그리고는 부산까지 내려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단결석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많이 아프셨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좀 아프신 부모님 놔두고 학교 가기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황하던 시절이고. 그게 왜요? 그게 왜요? 그러니까 심층 면접은 너 단점이 소심해, 넌 아웃이야, 이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소심해요. 하지만 성격은 동전의 양면이죠. 소심한 성격은 있지만 신중한 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는 나의 신중함이 소심함으로 비춰진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이게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는 사람이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이게 구성 원리예요. 근데 다 비전문가 학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심하면 경찰 되기 힘든데요 이래요. 무단결석 그렇게 많으면 힘들어요 이래요.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요. 과학적 근거 없어요. 그냥 그렇더라. 주변에 보니까 성적은 좋은데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제가 대놓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그냥 면접을 못 본 것이다 이래 얘기해요. 저희 합격생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검찰 수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원래 해경 수사관이었어요. 해경 수사관인데 6경에 면접에서 3번이나 연달아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경과 달리 6경은 음주운전 기록을 철저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막 연주를 알아보니까 뭐 그렇더라. 그래서 미리 아웃시키더라. 난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짜증이 막 폭발하던 상태였어요. 나이도 많으셨는데 제가 윌땡에서 코칭케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오셔가지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검찰 수사관 검찰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안 나왔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검찰직을 원래 하고 싶었다면 해봐라, 도전해봐라 했는데 점수가 다행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면접 수업도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그 전까지는 가장 그 소위 말한 유명하다는 스피치 학원에 가서 모범 답안식으로 답변을 외워왔던 거예요. 그 경찰에서 3번 면접을 계속 떨어졌을 때는. 그래 자기 말 잘한대. 말 잘해요 실제로. 언변이 유창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자 없나 해가지고 제 면접 수업 듣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이 영상 보면 아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진짜 순수하게 저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야 너 진짜 상태가 엉망진창이다 이랬어요. 개인 인성 파트에 관한 부분은 자신의 가치 기준점이 드러나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다 획일화되게 스피치 학원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사 분석 쪽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시사 분석 쪽은 수준이 완전 낮아요. 논술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 원리에 기반해서 헌법학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시사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엽적인 소쟁점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분석해 줬어요. 너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다. 그래서 제가 경찰직에 떨어졌던 게 음주운전 기록이 아니라 면접을 못 봐서 그렇다고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억울합니다 이래요.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네 실력이 이런데 내가 이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수업 듣고요, 그 당시 때 그 친구가 수업을 들었던 국가직이 60에서 70% 거의 80% 가까이가 1배수 바뀌었어요. 국가직은 1배수 바뀔 때
면접에서 만점, 완전히 만점을 받아야지만 경찰직에 면접 만점을 받아야지 올 우수 등급을 받아야지 우수 등급을 받아야지만 뒤집고 합격해요. 필기 상적 상관없이 우선 합격하거든요. 그때 다 그렇게 했어요. 한 분이 이제 못 견디고 뛰쳐나간 분이 있었고, 근데 그분도 나중에 3년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합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또 여기저기 스피치 학원 옮겨 다니다가 떨어졌어요. 계속 성적은 좋은데. 그리고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찾아왔어요. 그때 선생님 제가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수업 듣고 싶습니다. 내가 밀코만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도망치면 절대 이제 안 받을 거라고 제가 그러고 이제 왔어요. 물론 저희 합격생 중에 떨어진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다 합격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구성 원리에 맞게끔 준비를 하면 이것과 상관없이 합격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요, 우리 합격생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합격하셨다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예외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은 아닌데 학교폭력 기록이 있는데도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이런 기록이 있는 분들은 되게 위축된 상태로 와요. 위축된 상태로 와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면 계속 막 소명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막 저는 진짜 막 준법 정신이 투철해요. 막 이런 걸 자꾸 어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필하려고 하지 마라. 어필하려고 하는 순간 동문서답이 된다. 이 시험은 어필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된다. 음주운전의 이제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합격생 있잖아요.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지만 특채로 합격하신 분, 사이버 수사 특채로 합격하신 분이 처음에 첫 대답이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오셨을 때 그분도 아마 한번 떨어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어떻게 답을 하냐면, 저는 예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절대 일절 술을 입에 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그 뒤로부터는 평상시에도 철저하게 준법 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장대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를 모르는 상태로 답변을 작성하신 거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경험 면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가의 감정선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인식 계기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성 원리에서는. 학술적인 용어는 인식 계기점이라고 부른다고요. 당신의 인식 계기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때 무엇을 어떻게 느꼈느냐,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했느냐가 밸런스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분은 인식 계기점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이러니까 20살이었대요. 21살인가 20살. 혈기왕성할 때죠. 그리고 어린애죠, 사실은.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그 나이 때 또래 분들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솔직히 30, 40대가 보기에는 이제 막 풋풋하게 이제 사회를 알아가는 나이예요.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근데 이제 21살 때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서에 불려갔대요. 경찰서에 다음 날인가 이제 멀쩡한 상태로 아니면 구치소에 있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경찰서에 갔었대요. 그래, 음주운전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이러니까, 잠시 머뭇하더니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전까지는 이제 TV에서는 경찰서가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는 진짜 죄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심각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대요. 경찰들하고 마주칠 일도 없었고, 경찰서에 자기가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대요. 자기는 그렇게 막 성격이 또 그렇게 외향적이라서, 그분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으니까 그렇게 외향적이라서 그렇게 사건 사고를 쳐본 적도 없고 살아오면서. 근데 경찰서에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무슨 조사를 받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나는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은 기분에 내가 왜 이랬지, 왜 음주운전을 했지, 이런 생각이 너무 무섭고 두렵더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와, 나 진짜 절대 음주운전 절대 안 하겠다. 난 다시는 경찰서 오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게 면접 답변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획일에 대한 답변식으로 소명한다고, 네, 저는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 뒤로는 음주운전을 이렇게 하지 않았고, 저는 뭐 사소하지만 이렇게 해서 저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모든 답변 안에 전부 다 나는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걸 어필하려고 하고, 막 물어본 질문과도 상관없이 자신이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인 걸 강조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면접관은 와닿지가 않죠. 제가 그냥 본인이 저한테 두서없이 얘기했던 걸 떠듬떠듬 얘기하더라도 면접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 했을 때가 20살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았고,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절대 경찰서에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음주운전, 뭐 술자리에서는 절대 차를 들고 가지 않고 뭐 했고, 그래서 그렇게 20년을 생활해 왔다. 그리고 지금 경찰을 준비하는 동안 생각해 보니 음주운전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고 좋지 않은 행동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사실은 경찰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맞죠?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안 좋은 것들, 그거는 깨달은 점이니까 그거는 경찰 면접 준비하면서 깨달은 점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는 거랑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획일화되게 답변하는 거랑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자신의 맥락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자신의 삶의 맥락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면접 코칭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카도라 통신에서 이런 기록이 있는 분들은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면접을 못 본 거예요. 면접 전부 다 해결된 답변식으로 얘기하고 어필식 답변으로 얘기해서 나의 삶의 맥락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구별 짓지 못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은 거라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합격생 중에 음주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스펙타클한 기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식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개인정보라서 상세히는 설명 못 드리는데, 어떤 분도 있었냐면 아버지가 범법자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범죄 행위에 자기 아들을 자꾸 이용해 먹었어요. 명의를. 그러니까 아들은 미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는 경찰하고 싶어서 죽을 똥 살 똥 돈 벌면서 경찰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는 아니라는 게 판명이 돼도. 그래서 이분도 계속 체중에서 떨어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먹거리면서. 정말 경찰하고 싶은데 미치겠다고.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대견스럽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멋지고 대견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범법자인 게 왜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범법자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찰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한 게 왜 폄하돼야 되는 가치고 숨겨야 되는 거냐고요. 그분은 이제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답변에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본에 그랬어요. 대견하다고, 너무 기특하다고, 자기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주변에서는 야, 너희 아버지 그러면 너 경찰 되기 힘들어 라고 자꾸 얘기했나 봐요. 그런 비전문적인 학원에서도 그렇고 상담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진짜 최종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이분은 어떤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자기가 자기를 자체가 하는 왜곡 현상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대견하다, 기특하다, 자기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도 내가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신이 똑바로 서서 경찰이 되고자 달려온 자신에게 감사해하고 자랑스러워해라.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해줬어요. 제가 뭐 특별하게 코칭도 안 해줬어요. 근데 답변들이 막 다 바뀌어요. 생활 태도가 바뀌어요.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감사하다는 장문의 인사가 왔어요. 물론 이제 그 뒤로는 연락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저하고 이제 공유가 된 상태면 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계속 뭐 부딪히면서 같이 보는 사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하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케이스 많아요. 많아요. 필기 제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식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경찰 준비하면 안 되고 공식 결격 사유에 안 되면 지금 그런 잡생각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요. 필기 공부나. 필기 공부 붙을 자신 있어요? 넌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까 저분들처럼 면접 최종 불합격 한 몇 번씩 했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상담 문의 오고 하면 제가 이제 면접 시즌이면 해줘요. 근데 면접 시즌 아닐 때는 일단 필기부터 합격하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그냥 이제 상담을 안 하고. 근데 필기 준비생들이 면접을, 그러니까 필기를 한 번도 합격 안 해본 분들이 이런 것들 카더라 통신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경찰 말고 딴 거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그런 거 고민할 때 공부 한 자라도 더 하세요. 알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카더라 통신이 경찰직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냥 제가 명료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체불한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자꾸 체불한 분들은 그냥 면접을 못 보신 거예요. 물론 저한테 코칭 받았다고 해서 이런 기록이 있는 분들 중에 대본에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긴 한데 떨어진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몇몇 분들은 그런 왜곡 현상이 일어난 걸 제가 어떻게든 왜곡 현상을 좀 없애드리려고 뭔가 코칭을 하거나 해도 본인이 수용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고 우리 합격생 중에 저한테 수업만 5번을 들은 분이 있어요. 4번인가? 5번? 최종 합격하셨어요. 그 친구라고 다른 데 물론 가봤겠죠. 자기도 면접 준비하면서 가봤겠죠. 근데 결국은 저한테 왔어요. 네. 일단은 교수님이 그 친구는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게 맞다. 그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방법 누가 들어도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친구 뭐라고 하냐면 항상 제가 가진 문제점이 뭘까요? 이러면 제가 이제 코칭을 해줘요. 할 때마다 점점점 나아졌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저도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조금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서 계속 그 친구를 위해서 연구를 개별적으로 좀 많이 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는 최종 합격했어요. 공부하면서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고향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안 해서 나이는 많은데 대학 다니면서 경찰 준비해서 합격하고 또 면접에서도 합격하고 이랬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합격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접장 들어가서 또 본인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아니면 뭐 제가 또 코칭을 해드린다고 해도 그런 왜곡 현상들이 뭐 바로 한 번에 바로 잡아지는 경우도 잘 없고, 근데 이제 대체로는 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어쨌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또 자꾸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시고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무단결석 24회인데요.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니까 자기는 반성한다고 하는데 막 반성한다고 막 저는 무단결석한 게 반성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무단결석 왜 24번이나 했어요? 이러니까 머뭇하더니 진짜 솔직하게 해요? 이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러니까 질풍노도의식이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에 들어가면 내 허전했대요. 뭔가 마음이. 저보고 이제 얼굴 붉히면서 떠듬떠듬 하는 말이, 근데 집에 있으면 내 허전했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까, 친구들을 노는 친구들이잖아요. 노는 친구들 만나니까 그 친구들이 마치 가족 같더래요. 거기서 이제 위안을 얻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학교 생활 자꾸 등한시하고 결석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머리가 굵어지고 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머리 굵어지고 나니까 그런 노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아니라는 걸 느껴지더라요. 그리고는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경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냥 면접 답변으로 하라고 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아니, 과거에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좀 놀아본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더 잘해요.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깨달으면.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깨달은 인식의 기점은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정형화된 답변식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맥락이 안 드러나서 전달이 안 된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면접 답변을 원래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얘기하면 돼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노는 게 좋았다. 집에 있으면 계속 이러저러한 이유로 허전했고, 노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마치 가족 같았다.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무단결석을 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날 보니 그 노는 친구들이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과연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경찰 준비를 시작하면서 나는 뭔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왔다. 과연 이 답변을 듣고 면접관이 야, 너 무단결석했어? 너는 성실성이 없구만. 감점 줘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일단은 경찰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성실성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상한 이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은 성실성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들. 맞죠? 근데 그런 맥락이 안 들어가게 획일화된 답변식으로 막 자꾸 어필하려고 하듯이 답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맥락이 안 들어가니까 면접 답변은 구별이 안 되고, 면접관은 그래서 이제 뭐 감점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유로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데 이걸 이유로 떨어뜨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신에 면접 준비하실 때 FM대로 구성 원리에 맞게끔 제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됐죠? 이걸로 논란 끝. 질문 더 이상 저한테 주지 마세요. 알겠죠? 계속 이 질문만 제가 몇 년째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면접 코칭은 받으세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 다 못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서 요번에는 온라인 영상 강의를 조금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코칭을 해도 코칭이 대기자 생기고 막 못 받으니까, 이제 혹시나 그런 경우에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영상 강의 보면서 좀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